촌강스 집이라면서요? 귀신이 웬 말이에요? 지금 폐가 체험하는 거 아니죠? 아, 건축탐구 집? 아, 표면 여기 있네. 이 집 맞죠? 네, 맞습니다. 아, 야. 근데 정말 이분 거리네요. 이분도 안 걸렸네. 차우스도 살 집이네요. 아니, 근데 전혀 귀신 나올 것 같지 안 생겼는데요? 되게 깔끔한데? 요즘 귀신들은 감성촌집에서 사나 봐요. 집은 느낌이 있는데 대체 뭔 사연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마침 계셨네요. 아, 예. 선생님 댁이 이 귀신 나올 것 같은 집?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서 2분 거리. 그 집 맞나요? 네, 저희 집이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네. 귀신 나올 것 같은 집이라는 표현은 저희 어머니가 어머니 표현이고 근데 처음 봤을 때는요. 네. 아, 왜 여기를 좀 심란한 마음이 있긴 했어요.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아니, 아내분이 너무 쳐다보니까 얘기를 못 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네. 결정은 아내가 하는 거잖아요. 아, 저는 그래요? 이제 동의하는 사람이니까요. 이 부부도 가스라이팅 부부네. 안녕하세요. 귀신 나올 것 같았던 촌집 40일 만에 고쳐서 이사까지 온 추진력 갑 아내 이슬비입니다. 이렇게 빨리 이사 올 줄 몰랐던 남편 박재선입니다. 엄마가 이 집을 이제 나왔다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집이 너무 낮고 귀신 나올 것 같은 집이다. 그래도 한번 봐볼래? 비어 있어가지고 그 폐가라고 하잖아요. 폐가. 그 옛날에 집 고칠 때 사진 보면요. 제가 이 집을 볼 때 표정이 있어요. 세상 심란한. 철사로 대충 묶어놓은 걸 보니 정말 꽤 오랫동안 비어 있었나 봐요. 진짜 귀신 나오고서 어머니 표정 봐요. 직접 보니 남편 재선 씨 심정 단번에 이해가 가네. 정말 괜찮으셨나요? 천장도 바닥도 심지어는 창문까지 어디 성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요. 근데 딱 한 사람 눈에만 달라 보였답니다. 저한테는 귀신이 아니라 햇빛을 쫙 받은 빛나는 집이었어요. 겨울인데도 마당 깊이 들어오는 햇빛. 삐걱대는 대문 위로 걸리는 일몰의 해. 어느 하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없었대요. 저희한테 집을 구하는 기준이 네. 저희한테는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기준이 있으셨어요? 네, 첫 번째는 너무 외지지 않을 것. 아, 왜지?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좀 텃밭을 일굴 마당이 있었으면 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집이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았으면 했어요. 그 조건에 딱 맞는 집인지 확인해 봅시다. 버스 정류장에서 집까지 거리가 2분이면은 외질 수가 없는 집이죠. 거기다 마당은 집보다 큰 것 같으니 이 조건도 패스.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지 요게 제일 아리송한 기준인데 우선 집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알 수 있겠어요? 와, 아는 귀신 이야기 쏙 들어가게 생긴 집이네요, 뭐. 딱 요즘 잘 나가는 감성촌집 스타일이잖아요. 거기다 거실은 또 왜 이렇게 넓어? 저 석가래 웅장한 거 봐요. 잘 고쳤다. 집 내부가 너무 예쁜데요? 감사합니다. 와, 되게 잘 고치셨다. 근데 보니까 대략 한 30평?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사실 네. 저희가 이제 여기에 내려온 이유는 뭔가 더 큰 집이나 더 넓은 집을 필요로 했던 건 아니고 네. 좀 자연 속에 있는 집, 자연을 품은 집 이런 집에서 살고 싶어서 그렇게 크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 자연을 품은 집? 네. 아, 그래서 앞에 저렇게 네. 잔디 마당이 크게 있는 거군요? 네. 자연을 눈으로 품을 수 있는 집이 부부 로망집이었대요. 물론 그 로망 생기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었지요. 한 몇 년 전부터 달리기를 막 하더라고요. 또 막 등산을 가요. 그리고 캠핑으로까지 막 가더라고요. 자꾸 자연 뭐 얘기도 하고 시골 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처음 든 생각은
아니 캠핑을 하다 이제 집에 살려나 보다. 이렇게 다니면서 현재 삶에 되게 의문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제 도시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근데 둘이 이제 앉아가지고 가만가만 얘기해 보니까 여기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사실 직장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희한테는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공간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공간에서 좀 살아보고 싶다. 일주일에 한 도씩 감행한 도시 탈출. 좋은데 정말 좋은데. 이게 딱 떠난 그 순간뿐이더래요. 결국 잠시 말고 오래 머물 집을 찾게 된 거죠. 안녕하세요. 이슬비 엄마 되는 소병금입니다. 네, 이슬비 아빠 되는 이희권입니다. 처음에 내려온다고 했을 때 그때는 반대를 많이 했죠. 반대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설득을 했냐면 딸이 우리가 어차피 이쪽으로 시골로 내려오려고 하는데 엄마 아빠 여기 있는데 사는데 부산으로 가냐 전라남도로 가냐 해가지고 결정적으로 이쪽으로 이제 구하게 됐지. 쟤들이 계획 세우고 그렇게 밀어붙이니까 자식 못 이기겠더라고요. 그 이기기 쉬운 딸은 아니신가 봐요. 예, 쉬운 딸은 아니에요. 쉬운 딸은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 한 동네에 같이 살고 있다는 친정 부모님. 엄마 하고 부르면 따님 목소리 들리시겠는데요? 기둥을 보니까 그 어머님께서 하셨던 말씀 있잖아요. 귀신 나올 것 같다. 그때 상태가 약간은 짐작이 되네요. 기둥 상태요? 내 눈에는 잘 안 보이는데 어디 보자. 가까이 가니까 보이네요. 기둥을 다 보강하셨구나. 세상에나 여긴 철근으로 아예 동여 맸네요. 사서 고치기로 한 이후에 네. 철거 1시간 만에 네. 아주 심란한 일이 있었습니다. 공사 사장님이 전화하셔가지고요. 네. 대들보가 부러졌다고 그러셔가지고 대들보요? 네. 기둥도 아니고 대들보가 부러졌다고요? 설교 시작한 지 1시간 만에 전화가 온 거예요. 대들보가 여기 지금 기둥이 부러져 있어. 이거 위험해서 공사 진행 못 하겠다고. 세월 앞에 장사 없다더니 세월 앞에 대들보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 이 집 정말 괜찮은 거 맞죠? 구석에 냉장고가 한 대 있었던 거였는데 그게 안 치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걔가 기둥처럼 이 집을 받쳐주고 있어서 그걸 못 빼신 거예요. 냉장고가 대들보 대신 집을 받치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요. 냉장고를 치우고 나니 지붕 수평마저 무너진 상태. 그때 상량문에서 보물을 발견했대요. 경신년을 찾아봤죠. 저는 경신년을 모르니까. 근데 1980년 혹은 1920년이더라고요. 근데 1980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등기 자체가 1945년으로 되어 있었으니까. 102살? 3살? 102살, 3살. 근데 사실 그때 저는 너무 좋았어요. 100년을 있던 나무들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갑자기 너무 마음이 벅차오르면서 너무 좋았어요. 이제 100년이 넘은 집이었는데 네. 그게 좀 100년 넘은 집치고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들보도 부러졌는데 그거보다 더 이해가 안 돼요? 네. 자, 여기 잠깐 보시면 이 기둥을 보시면 기둥이요? 네. 아니 오래되긴 했는데 잘 모르겠는데? 100년 세월 이만하면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왜요? 뭐가 문제예요? 이사하고 3일이 지났는데 여기서 벌레들이 제 표현으로 1000마리 정도 1000마리? 1000마리는 아니고요. 한 100마리? 혹시 그러면 그 목조에 안 좋다는 흰개미? 네, 맞습니다. 그래요? 게임이었어요. 흰개미 알죠? 한옥에 흰개미 나타나면 치명적이라고 그랬는데 나무가 집이자 먹잇감이라면서요. 사람이 이겨낼 재간이 없죠. 아니 그 흰개미가 정말 나무 기둥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처음에 한 5마리 요 정도 보였거든요. 그때 갑자기 얘네가 뭔가 각성을 한 듯이 일제히 확 날아올랐어요. 벌레 잡는 스프레이를 한 통을 다 쐈어요. 그리고 테이프로 동동 감고 그날 이제 잠을 못 잤죠. 모든 기둥에서 나오면 나는 여기에서 어떻게 사나. 갑자기 그
도시에서 살던 그 아파트가 너무 그리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 사투의 증거. 흰개미가 짝짓기 계절이 찾아오면은 색이 까맣게 지면서 날개가 생긴대요. 이 정도면 기둥을 갈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가 흰개미 소굴이었다는 말씀인데 뿌리를 뽑았어야죠. 안 그래도 이 나무 기둥 때문에 친정엄마랑 한바탕 했대요. 두둥 이름하야 기둥전쟁. 그럼 좋다. 석가래 살리자. 그 대신 기둥 좀 갈자. 이거 손대면 안 되는데 큰일 난대요. 이 기둥을 손대면 큰일 난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 공사하시는 목수분한테 간식 사드리면서 딸 없을 때 이거 좀 되게 바꿔서 안 되겠냐고. 딸한테는 해야 씨알도 안 먹히고 목수분하고 이렇게 제가 말을 하면 들어줄 줄 알았어요. 돈을 좀 지불을 하고라도 이게 기둥만큼은 내가 돈을 댈 각오로 이제 그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멋있잖아요. 이거 갈아가지고 이렇게 샌딩해서 해놓으면 괜찮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기둥을 살리고 싶으셨어요? 네. 살리기. 아이 이제 해보니까. 국민 불효녀로 방송 나가는 거 아닙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결국 공중부양 기둥은 보강을 해서 생명 연장하는 거로 합의를 봤답니다. 슬비 씨에게 이 집의 매력은 100살 그 자체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엄마를 기함하게 한 게 또 있었대요. 왜요? 이 부엌에도 또 뭐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어떻게 주방을 가운데다 하냐. 잘못된 것 같다. 아무래도 전화를 몇 번 했어요. 싱크대 그래가지고 방향이 네, 전화를 딸하고 전화를 하고 이거 잘못됐대. 맞대요. 그래가지고 여보 우리가 생각했던 저기 설계가 아닌가 봐. 이게 다 아무래도 이상해. 그래서 또 전쟁이 벌어진 거구만요. 이름하여 부엌 전쟁. 이번엔 어머니 이기셨나요? 왜 주방을 거실 가운데다 하냐. 방을 하나 더 하고 이쪽을 주방을 저쪽으로 붙이고 이쪽에 수납장 좀 하고 사람 이렇게 이 틀이 있잖아요. 이렇게 딱 석가래가 펼쳐진 게 여기다 방을 세우면 사실 이게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온전히 볼 수 있는 게 사실 여기밖에 없는데 이 방을 치면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방을 없애기로 한 거였어요. 이 석가래를 보고. 광활하기 그지없는 이 집 주방의 활용법은 생각보다 다양하답니다. 엄마 설마 여기서? 근데 식탁에서 네.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하라고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빨래를 갭니다. 여기가 밥상이기도 하고요. 책상이기도 하고요. 작업대기도 하고 술상이기도 하고요. 다 여러 용도로 써요. 사실 저는 조금 더 넓어도 되지 않았나. 슬비 씨를 어떻게 이겨요? 어머니의 깔끔한 패배였죠. 보니까 또 이렇게 해놓으니까는 괜찮지 않아요? 동선이. 마음에는 안 들어도. 괜찮다고 해야 돼. 그냥 살아라고. 재밌게 살아라. 근데 이 광활한 부엌에도 100년치 버티고 선 기둥에 발목 잡힌 사연이 있답니다. 나무 기둥 사이에 쏙 들어간 개수대 싱크볼이 그 시작이었대요. 보니까 이 싱크볼 위치도 정확하게 계산이 된 것 같은데요? 기둥이 이렇게 딱 있어서 네. 싱크볼은 처음부터 이 자리로 계산을 하고 모든 주방을 이렇게 기획을 했어요. 이 넓은 주방에서 영락없이 기둥에 갇혀 설거지를 해야 할 판. 솔직히 내 취향은 아닙니다. 기둥 때문에 기가 막힌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기가 막혀요? 정말 기 막혀야 돼요? 아, 예. 보시죠. 오! 아, 식기세척기가 여기 들어가 있구나. 저게 식기세척기였어요? 다행히 기둥 사이에 갇혀 설거지를 할 필요는 없는 거였네요. 각을 딱 맞췄죠. 네. 아니, 정말 몇 미리 차이로. 와, 정말 대단한데요? 깻잎 한 장 차이. 슬비 씨는 계획이 다 있었구나.
기둥이 이렇게 싱크대와 식기세척기를 갈랐잖아요. 네, 그렇죠. 기둥이 또 가른 게 또 있어요. 기둥이 그런 게 또 있다고요? 예, 한번 보실래요? 세상에 또 뭘 기둥 사이에 끼워 넣으셨을라나? 여긴 안방이잖아요. 외구머니, 혹시 내가 본 게 맞아요? 100년 된 나무 기둥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침대를 가를 생각을 했대요? 여기 분단의 비극이 보이시죠? 와, 아니 근데 아직 노부부도 아니시고 아니 근데 창이 되게 좋긴 좋네요. 이게 일어났을 때 산이 보이는 거는 좀 확실히 아, 좋아요. 그래요. 이 풍경이면 백살 기둥이 냉정하게 갈라놓은 침대 비극쯤은 눈 감아 드려야죠. 뭐 자꾸 보니 괜찮은 것도 같고, 응? 이 집에서 이제 살아갈 삶을 좀 상상했던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을 열고 밖을 보고 그리고 이제 나와서 커피를 내려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어느 날은 안개가 쭉 있어서 운치가 있어요. 이런 거는 참 보기 어려운 걸 내가 보고 있구나. 이런 나의 삶을 상상하면서 이제 그 시간을 버텼던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직장이 아니었던들 꼭 서울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놓아지더랍니다. 자연마저 숨가쁘게 구경하고 돌아와야 했던 삶. 저녁 따위는 없었던 그 삶이 영 체질에 안 맞는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연봉이 많이 깎였습니다. 그런데 네, 괜찮습니다. 도시에서 살 때 많이 썼던 비용이 택시비, 그리고 배달 음식, 그리고 뭐 외식 술값. 술값이었어요. 여기 배달도 안 되거든요. 직접 해 먹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아껴지더라고요. 이 집 공간에서도 아껴서 효율적으로 모으고 줄인 게 있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세탁실? 아니, 옷방인가? 보통 여기가 다용도실 자리인데 정체가 뭘까요? 야, 다용도실하고 세탁실이 있네요. 네. 되게 편리하게 돼 있다. 아, 이 드레스룸인가요? 드레스룸 겸 세탁실 겸 이렇게 공간을 좀 하나로 합쳤어요. 아파트 공간은 되게 정말 효율적인 주거 공간이긴 한데 저희들의 생활 습관하고는 안 맞은 것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살 때 옷을 갈아입고 이 별거 아닌데 그 다시 세탁 어디다 넣는 과정이 번거로워요. 그래서 그냥 바로 넣자. 맞아요. 이 집을 우리가 사는 방식에 맞춰서 그려가지고 살아보면 어떨까 이런 고민도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남들 하는 대로 살 거면 여기까지 내려올 필요가 없죠. 두 사람에게 집은 기성복이 아니라 맞춤복. 내 몸에 딱 맞췄더니 동선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흐르더랍니다. 욕실에서 씻고 나와서 엎드리며 코 닿을 자리에 세탁실이 딱. 씻고 벗고 빨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가 이렇게 쉬울 일이었나요? 어머, 편리하긴 편리하네. 이 집에 와서 달라진 것 또 한 가지. 아파트에서는 절대 없는 광활한 마당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도 피땀 눈물 먹고 자라난 잔디마당을요. 관리나 깎는 것보다요. 네.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잔디를 심을 때가 심을 때. 더 힘들었어요. 그래요? 한 3일 정도 이 돌을 골라내는 일을 했는데요. 이게 혼자 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서울에 있는 처남도 내려와 달라. 가까이 사시는 이제 장모님, 장인어른이 같이 오셔가지고 잔디 이렇게 깔 때는 같이 좀 도와주셔서 다행히 깔 수 있었습니다. 아니, 다 와서 도와주셨는데 왜 또 전쟁이 난 거예요? 대체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 잔디를 깔지 말라고 했거든요. 시멘트 포장하라 소리는 못 하겠고 자갈을 깔아라. 저 자갈을 까는 것이 좋다 그랬는데 또 말을 안 듣고 한 번은 해봐야 된대.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더라도 해봐야 된대.
잔디 깎고 잡초 뽑느라 허리가 한 번 휘어봐야 그 소리가 쏙 들어갈 텐데. 그러나 아직은 시골 생활에 환상 가득한 초보 촌강스 부부. 덕분에 아버지 허리가 먼저 휘일 뻔했대요. 힘들었어요. 지금 얘기인데 나 그날 잔디 깔고 허리 병 나가지고 한 일주일은 고생했어요. 진짜? 파스 붙이고? 그래. 몰랐어. 나 하도 아파가지고 정형외과 가서 아 진짜? 했다니까. 안 했어요 말. 아들이 집 이런 촌집 고쳐서 하겠다고 이 정도 마당에 잔디 깐다 그러면 가서 도와주실 마음이. 아들이요? 네. 아들은 그런 의향이 없을 거예요. 알바보 아버지 허리병 돋게 한 잔디마당은 이제 부부의 아침 단골 산책로. 비 오더니 엄청 폈네. 이렇게 살아보고 싶어서 연봉까지 삭감하며 과감히 내려온 거려. 텃밭은 촌강스에서는 빼먹고 지나가는 서운한 참새 방앗간. 맛있어요? 네. 이렇게 손바닥만한 텃밭인데도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할 일이 많더라고요. 뭐 풀도 뽑아줘야 되고 지금 토마토도 엄청 자라가지고 이거 이렇게 다 해줘야 되거든요. 텃밭 때문에 회사를 가기 싫었던 적이 좀 있었죠. 이게 집 회사만 오가던 서울에서는 절대 몰랐던 자연의 맛이죠. 서울에서는 사실 출근길에 가더라도 길가에 뭐가 있는지 뭐 목적지에 가서 하고 다시 이제 빨리 집에 집 이렇게 이제 그냥 그렇게만 계속 지냈다면 여기서는 어쨌든 돌아보면 마을 입구에 누가 뭘 심었고 양파를 엊그제 다 거두셨는데 물 채우고 다시 뭐 심으시고 이제 이런 게 이제 막 보이더라고요. 이런 주변 환경이나 풍경. 계절이 바뀌는 것이 금방금방 느껴지지. 그런 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앞만 보고 달리는 거 말고 옆도 좀 보면서 속도 조절해도 괜찮은 삶. 슬비야. 왔어 엄마. 뭘 이렇게 또 갖고 왔어? 상추랑. 여기서는 불판만 올리면은 촌강스 준비 완료입니다. 엄마. 아이고 쌀이 싸죠? 맛있네. 맛있어? 맛있네. 우선 아들이 옆에 없으니까 든지가지 사이라도 옆에 있으니까. 근데 내가 이제 나이도 먹고 심장이 조금 안 좋은 상태거든요. 그럼 무슨 급한 일 있으면 우선 가장 부를 사람이 누구예요? 사이밖에 없지. 자식보다 가까운 게 이웃사촌이라는데 그 자식을 이웃사촌으로 얻으셨으니 얼마나 좋으셔. 그러고 보니 딸이 보배네요. 이기려고 하면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지. 이제 어차피 내려왔고 생활하면서 좋다. 가끔씩 옆에 있으면 좋다. 안 좋아도 좋다. 좋다. 나한테 최면을 걸면서 그 정도예요? 아니 좋아도 좋다. 그러면서 자꾸 이제 좋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더 좋아지더라고요 또. 두 분이 이 집에서 얼마나 살 것 같으세요, 두 분은? 뭔 소리인지는 알겠는데요. 그것을 알 수가 있어야지.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별탈 오래 없이 살이야 오래오래. 되는데 살겠죠 뭐. 별탈 없이 그냥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남들 다 가는 길 걷는 대신 잘 안 가는 길 걸어보기로 마음먹은 게 딱 10개월 전. 맞아요. 탄탄대로만 누가 길이래요. 모든 길에는 다 처음엔 누군가 피땀 흘려 만든 길. 그렇게 세상에 하나뿐인 우리만의 촌강스 집이 만들어진 거죠. 촌강스라는 게 이런 집에서 해보는 거라면 나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